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을 스스로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서 굳이 사연자분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. 두 분이 처음 헤어지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주는 과정에서 있잖아요. 사연자분의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했어요. 나 역시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쓴소리, 모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나도 모르게 감추게 되고 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을 이해를 하거든요. 근데 이 행동이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. 누가 봐도 상대방이 너무 우리 사연자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게 보이잖아요.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이 마음이나 이 행동들이 100% 진심이 아닐 거라는 걸 우리 사연자분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.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니,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진짜 바뀌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애초에 생각 자체를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고,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니까 바뀌었을 거야 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사람과 재회를 못할 걸 아니까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미지를 재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. 결국 제가 좋은 쪽으로 셀프 가스라이팅을 한 거네요. 그죠? 이렇게 길게 써주신 사연을 읽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, 상대방이 연락을 하든 만나자고 하든 뭘 하든 항상 우리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장단에 맞춰줍니다. 지금 이 사람 전 사람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사연자분이랑 만났다면서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을 찔러보는 타이밍은 이 사람이 전 사람한테 재회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까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사연자분을 찾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전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사연자분의 가치는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주로 하는 표현으로 공짜입니다. 공짜.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더더욱 공짜가 없고요. 노력이 필요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 사연자분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노력이 배제가 되어 있어요.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내용으로는 그 전 사람이 계속 붙잡는 스탠스였고, 저번 달에 다시 연락이 왔을 때도 본인 스스로 정리를 하고 왔다고 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냥 찔러보기였던 건가 보네요.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어장관리를 하고 있었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. 상대방이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건 우리 사연자분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.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매달리는 두 사람을 두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.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거든. 그래서 이 사람 바꿔가면서 내 입맛에 맞게끔 원하는 타이밍에 만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.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사람 전 사람한테 돌아갈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.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아요. 내가 굳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아도 연인관계일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고,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와의 관계를 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굳이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? 이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. 사람은 내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 성취욕이라는 걸 느껴요. 근데 내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의 가치가 딱 이 정도라는 거예요.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과의 재회가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이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노력이 아예 배제가 되어 있다니까요.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할 때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갖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공짜가 되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잖아요.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버리는 게 과감하게 가능해진다니까요.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상대방한테 한 번 공짜라는 이미지로 기억되게 되면 이 공짜라는 기억을 지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. 가장 쉬운 예로 길에 지나가다가 공짜로 파는 물건을 받아왔는데 이 물건을 다음날에 100원에 팔면 아무도 안 사가거든. 왜냐면 애초에 이 물건의 가치가 공짜로 줄 만큼 가볍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정말 공짜에 가까운 가격에 팔아도 공짜일 때 경험을 한 사람들은 100원도 비싸다고 느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두 분의 관계가 망가졌으면 저는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면 우리 사연자분께서 해야 되는 노력들을 따져봤을 때 차라리
새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. 만약에 저는 다 필요 없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곧 죽어도 재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연락이 오면 항상 칼같이 쳐내야 됩니다. 그리고 쳐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, 나는 항상 네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항상 심어 주셔야 됩니다. 횟수를 좀 정하자면 최소 10번입니다.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쳐내는 이 과정이 최소 10번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. 우리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 사람을 계속 거부하면 이 사람이 진짜 저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죠?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. 그러면 이 사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애초에 우리 사연자분이 아무리 이 사람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를 시작했을 때 마음 자체가 좋아하는 감정, 연인으로서의 감정으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서 재회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회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전 남친이랑 비교 우위에 서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이 말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전 남친이랑도 재회할 생각이 없어요.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두 사람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은 이 두 사람과 연애를 할 생각은 없어요. 전 사람은 내가 한번 만나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재회하기 싫은 거고,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, 나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하기 싫은 거고, 그러면 이 사람은 최소한 이 두 사람과는 연애를 하기 싫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랑 연애를 하겠냐 이거죠.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이랑 연애를 하게 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죠. 이런저런 영상 찾아보시고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.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면 해야 되는 노력이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이 노력을 최소 6개월은 끌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. 이걸 본인이 버틸 수 있을지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요.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재회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는데, 재회를 떠나서 우리 사연자분이 해야 되는 노력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, 우리 사연자분이 이런 노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해주고 우리 사연자분 옆에 붙어 있을지도 의문이에요. 가능성만 따져봤을 때는 이 사람이 못 버티고 과감하게 우리 사연자분을 포기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저한테 그 말 했던 게 기억나요.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해주니까 미안해지기만 한다고. 우리 사연자분 진짜 이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잘해줬어요? 아니잖아요.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 사람한테 좋아하는 만큼, 표현하는 만큼 돌아오길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좋아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조건 없이 좋아해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.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왜 한지 알아요? 이 사람은 애초에 우리 사연자분이 준 만큼 돌려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,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데 나는 애초에 너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. 상대방이 저렇게 말을 한 순간 사연자분의 가치가 공짜라는 건 확정된 겁니다.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. 근데 이 얘기를 나를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한다고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이런 얘기는 내가 상대방을 진짜 좋아하면 절대 쉽게 꺼낼 수 없는 얘기예요. 이 얘기를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,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.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.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별의 사유가 됩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이유는,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나를 절대 떠나가지 못할 거야, 쉽게 정리하지 못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둘이서 해야만 하는 연애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만 애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. 나만 애를 쓰고 있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. 상대방은 애초부터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노력의 목까지 내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애를 써야만 하고 버겁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.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, 나만 놓으면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잘 정리를 해서 본인의 연애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 번만 바라봐요. 그러면 답은 나올 거예요. 본인 스스로가 이 답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. 근데 나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은 답이 보통은 정답입니다. 그 정답을 인정을 해야만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끝이 날 겁니다.